네, 저희 뉴스룸에 국토연구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상황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인구 절벽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인구 상황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첫째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서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거를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2020년에 데드크로스 현상이 실질적으로 나타났고 네. 총 인구의 실제 피크를 찍고요. 2021년 이후부터는 감소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의 인구 상황으로는 비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습니다. 네. 처음으로. 그래서 비수도권 인구를 초월하기 시작했다는 거 두 번째 인구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노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죠. 1955년부터 73년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첫 번째의 55년생들이 이제 65세로 고령화로 진입을 시작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인구 문제의 가장 현상적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뭐 다들 타격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타격이 큰 곳이 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 아니겠습니까? 네. 지방의 인구 위기는 그런데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제기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지방에 실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요, 네. 지방의 출산력이 도시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지방 소멸한다 그러면 지방에서 아이를 낳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는 데가 전남의 영광이에요. 네. 거기 2.538 정도. 의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가장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는 데는 서울시 관악구입니다. 그래서 0.536해서 이들 간의 차이가 거의 한 4배, 거의 5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지방의 출산력이 높습니다. 실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지방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지방에서 출생을 해도 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취업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어떤 기회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수도권 내지는 대도시권으로 유출이 되면서 이동을 하면서 지방의 소멸 인구 감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늘어나고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아이를 많이 낳는데도 인구가 줄어든다. 네, 그 얘기는 지방이 인구 댐 역할을 지금 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출생아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의 문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방의 인구 감소가 그렇게 사회적 감소로 인한 것이라면 지금까지의 기존 인구 사회 정책은 좀 한계점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은 참여정부 출범한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진단을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저출산, 네. 고령화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 17년간 여러 가지 정책들, 예산들을 투입을 해왔죠. 그렇긴 한데 현실적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합계 출산율 0.81이라는 결과치를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이 정부 지원이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까? 이 점이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박사님께서 이제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의 목표와 추진 전략도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러니까 지방 소멸 대책은 국가의 인구 사회 정책, 저출산 고령 사회 정책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출산 출산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들을 방지를 해야 되겠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자연적인 출산력 제고도 물론 뭐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역의 아이덴티티, 지역의 개성, 매력도를 높여가는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지방에 가보면 출산 장려금들을 서로가 경쟁적으로 올리는 그렇죠. 그런 네. 지금 현상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지자체들이 힘을 빼지 말고 그거는 국가가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자체들은 자기네 지역에 갖고 있는 개성적인 자원, 자산, 개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하고 그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런 지방 소멸의 문제가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제안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목표를 3가지 를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제안하고 있는 게 활력 있는 지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지역의 활력을 높여가는 것. 근데 이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분들, 정주 인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주 인구 이외에 실제 체류 인구랄지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연고는 없지만 일종의 생활 인구 네. 이런 형태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지역에 와서 물건도 사주시고 지역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래서 지역이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 더 방향 선회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위원님께서 내놓으신 5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전생에 걸쳐서 건강하고 품격 있는 생활 실현이라든지 개성 있는 매력 공간 창출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게요. 지역 같은 경우에 고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네. 이런 상황에서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미스매치가 좀 되는 경향이 있단 맞습니다. 말입니다. 네. 출생률을 높이려면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제 5가지 추진 전략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 한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솔직히 지방 소멸을 초래한 원인이 한두 가지로 이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네. 복합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 하나 하면은 지방 소멸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마 그럴 분은 아마 노벨상을 받으셔야 될 그렇죠. 분일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장기적이고 2가지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종합적이어야 된다. 이 2가지를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단지 그냥 한두 개 시책 해보니까 안 돼. 이래서 그만두는 그런 시책은 조금 더 재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제가 3대 목표의 5대 전략을 제안을 했어요. 지방소멸 네. 대응 전략으로. 근데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물론 이제 각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고령화도 많이 되고 있고 이런 분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지역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제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치료가 네. 가능한데 제때에 적게 대응을 못해서 돌아가시는 비율인데요. 강남에 비해서 경북 영양군이 3.64배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가가 의료나 건강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지역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정주 인구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을 선택해서 우리 지역을 제2의 고향 또 제3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일자리도 취업도 하고 또 지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성 있는 어떤 공간으로 만드는 게 지자체들이 핵심적으로 해야 될 저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활인구라는 컨셉을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일본의 관계인구하고 유사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출산력 중심의 거주인구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실제 그 지역과 관계를 맺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그래서 그 지역의 생산력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구 컨셉, 정책 인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약해 보면은
긴 호흡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옮겨가서 살고 싶어 할 정도의 매력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지금 우리가 지방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의 인구 성장기에 마련된 기준이라든지 지금은 좀 어울리지 않는 다소 불합리한 규제들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개선해야 나가야 될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추진을 해야 될까요? 실제 우리 지역 정책의 대부분이 그 인구 성장기 개발 시기에 만들어진 기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들이 뭐냐면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면 보건진료소 설치할 때도 최저 인구 기준이 500인 이상은 돼야 된다. 네. 뭐 이런 기준이랄지 나이 연령대를 가지고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데 그 기준들을 지금 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료 취약의 문제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전반적인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사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사회에 맞게 적절한 기준들 또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연구를 하면서 지자체에서 제안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유보 통합에 대한 제안이었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이었는데 어린이집이 폐원을 많이 요즘 하거든요. 네.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를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는 우리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30분 떨어져 있는 어린이집에 가야 하는 그런 지금 약간 불합리한 점들이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이제 도서 지역에 경로당 지원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단서로 있던데 그게 10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경로당 지원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섬에 가보면 에어컨이 있는데요. 노인분들이 밖에 나와서 부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여름에 보면 종종 눈에 띕니다. 경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발굴해서 어려움들이 있는 건지 또 불합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빨리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침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모든 규제 다 뿌리 뽑겠다고 하시니까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방 소멸 대응 정책에 있어서 어떤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1분 정도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방 소멸 또 지역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면 이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한 40여 년, 40-50년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체감도가 조금 낮으신 것 같아요. 위기의식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또 더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들의 사고, 인식이 여전히 효율성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방 소멸의 문제를 어떤 국정 어젠다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찌 보면 지금 당장 학령 인구 문제, 병역 인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우리 국가의 생존 문제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국가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연구 결과가 정책에 10분 반영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